자, 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지난 목요일 미증시가 음봉이 툭 떨어졌고 우리 시장도 연동이 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많이들 걱정하셨는데, 자, 다음 주는 미증시가 어떻게 될지 좀 전략을 잘 짠다면 그래도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자, 일단 미국이 장대 음봉이 떨어졌습니다. 이후에 양봉을 좀 세게 잡아 올리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자,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광물 개발을 하자, 이런 이제 존중 협상을 앞두고 광물 개발에 서명을 하려고 했는데 공개적으로 충돌을 했어요. 자, 그래서 초반에는 시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월말 결산을 앞두고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도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연준이 선호하는 게 이제 PC란 말이죠. PPI, CPI 요게 안 좋게 나와도 PC가 연준이 벤치마크로 사용하는 그 지표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PC를 발표를 했는데 전월 대비로는 약간 올랐어요. 그렇지만 전년 대비로는 예상치 부합하는 그런 무난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가 이제 유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미증시를 제가 지난주 분석할 때 그걸 말씀드렸죠. 자, 리스크는 있다. 다만 요 21선이 61선 위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여기서 음봉이 떨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적어도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시기가 수요일 정도, 월요일, 화요일은 쉬었다가 수요일은 반등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반등이 나왔어요. 다만 이제 고점에서 밀렸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아줄 수 있는데, 여기서 음봉이 툭 떨어지는 것은 사실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세를 보면 21선이 61선 데드크로스를 했죠. 자, 그럼 다음 주에는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 다음 주에는 중요한 지표가 고용지표가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고용지표나 또는 무역수지, 그다음 제조업지표,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일단 초반에는 이제 반등이 숨고르기가 한두 번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제 민간 고용이 고용 보고서에,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에 선행적인 역할을 해주는데, 요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가 조금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다음 고용 보고서가 어떻게 발표되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데, 사실 뭐 고용 지표는 그닥 나쁘지 않게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고용 지표에서, 고용 보고서에서 세 가지를 잘 봐야 된다 했죠.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실업률, 시간당 임금 상승률. 근데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는 14만 3천 명 정도에서 한 15만 8천 명 정도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실업률은 4.0% 정도 나올 것이다. 이게 이제 시장의 지배적인 생각이죠. 그럼 이제 이 고용 지표가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입이 될 것이고, 좋게 나오면 미 경기 안정을 찾아가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너무 좋거나 나쁘지 않고 골디락스한 상태가 되면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어떤 양해가 있죠. 그래서 중국의 양해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는 이야기죠. 중국에서는 좋은 이야기를 하겠죠, 양해에서. 그래서 5% 성장 목표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고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고,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응해서 우리가 위안화를, 약세를 좀 허용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고, 뭐 세부적인 정책 방향을 하겠죠. 내수를 진작시키고. 그래서 요건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런 부분을 다 정리를 해서 미증시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주초에는 반등에 따른 숨고르기가 나온다. 저는 여기서 드라마틱한 흐름이 나와줘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증시는 첫 번째 조정을 살리지 못하면 기간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과거 사례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급락이 나왔죠. 한 3일 조정받고 툭툭툭 튀어 올라가죠.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하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튀어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은 120선 돌파 시도하는 그런 지지하는 그 움직임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장기 평선에서는 반드시 세게 튀어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 이게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기간 조정을 받아서 5일선이나 11선이 내려올 때 그때 반등을 시도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여기서 지난주에 음봉이 떨어졌는데 주 중반에 잡아 올리지 못하게 되면 2주, 좀 길어지면 한 달 정도는 기간 조정을 받는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렇게 전개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 지난 금요일 날 투자자들이 약간
걱정을 했었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1조 5천억을 때리면서 약간 패닉셀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자, 트럼프 관세 부과 때문에 시장이 약간 분위기가 안 좋은데 여기에다가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았단 말이에요. 블랙엘 칩에 대한 어떤 매출도 좀 상당했고 그래서 기대감 때문에 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여기다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요건 때문에 외국인들이 뭐 강하게 매도를 했죠. 특히 이제 제가 항상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요걸 생각해라 했죠. 공식처럼 외워두시면 좋겠죠. 자, 달러가 강해지냐 안 강해지냐 요걸 좀 잘 봐야 되겠죠. 자, 이번에 이제 달러가 바닥을 찍다가 상승으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시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 달러 강세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하겠죠. 외국인들은 현물, 선물 다 매도를 하겠죠. 근데 선물 시장에서 매도가 나오면 일단 선물은 이론가가 있단 말이죠. 이론가 대비해서 매도가 많으니까 하락을 했겠죠. 그럼 이건 이제 적정 주가를 회귀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죠. 그래서 하락에서 싸진 선물을 매수하고 기관은 비싸진 현물을 때리는 이런 이제 차익 매도가 나오죠. 그럼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 이게 조합이 되니까 더 강하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런 이제 움직임 때문에 우리 시장은 상당히 조정을 받았다. 자, 그럼 이제 끝난 거냐? 그게 아니죠. 항상 우리가 코끼리 뒷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를 다 만졌다. 이렇게 파악을 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디테일함을 가미하는 건 좋은데 큰 흐름을 한번 봐보자고. 이게 코스피 주봉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세가 살아있냐, 죽었냐. 요걸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요 121선의 궤적을 보시면 돼요. 121선 궤적이 쭉 꺾여서 하락해서 돌아섰죠.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큰 흐름은. 그럼 이제 수급선 60선, 생명선 20선 어떤 과정이 있어요. 20선이 60선을 데드 크로스하고 여기서 횡보만 나오면 빠지지만 않으면 골든 크로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이 음봉을 돌려 세우려면 한 1, 2주, 2, 3주는 필요할 테니까 시간은 다소 이제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코스피는 적어도 요 21선 라인을 추세적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돌려 세우는 과정이니까 괜찮다. 그럼 이제 일봉상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될까요? 이미 단기적으로는 요단강을 건넜단 말이죠. 항상 이제 주가가 탄력을 받을 때 보면 5일선, 11선 조정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21선 아래로 툭 떨어졌다면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지막 기술하회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미국이 강도 높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올라가고 우리도 하루 이틀 있다가 치고 올라가는 거 요거에 가장 좋은데 이건 현실성이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사 회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을 좀 받겠죠. 한 2주 전후로 해서 최소한 받아야 되는 거니까 다만 이제 여기서 61선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십시일반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날은 자동차 쪽에서 GM하고 협업을 통해서 트럼프 관세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또 어느 순간에는 유럽에서 미국에서 대중국 압박 전략으로 전기차 쪽 규제를 하다 보니 2차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 또 반도체 관련주는 뭐 블랙엘 칩에 대한 기대감 또는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SK 하이닉스도 반등이 나오는 그 움직임이 나왔었죠. 이런 것이 모여서 어느 날은 반도체가 올라오고 어느 날은 자동차, 어느 날은 2차 전지 이렇게 순환이 나오는데 조금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억지로 끌어올리는 게 있다. 분명히 트럼프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또 많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그걸 끌어올리는 거죠. 그 재료를 이용해서 그래서 끌어올려서 자기들도 비중을 좀 조절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그런 것이고 기간 조정 받으면 다시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자, 코스닥 시장은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음봉이 좀 깊게 떨어지는 게 에코프로 BM 때문이죠.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철회하고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캐짐도 극복해야 되고 또 유럽에서 대중국 압박 전략을 해서 반사이익을 하면 얼마나 하겠냐 이런 이제 인식이 깔린 거죠. 하락을 했긴 했지만 역시나
120선 추세가 돌아서요. 오히려 이제 코스피보다는 그닥 흐름은 주봉상의 흐름은 좋지는 않는데 21선 안착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710포인트 정도를 추세적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나쁘진 않습니다. 대신 코스닥에는 뭐가 있어요? 바이오가 있잖아요. 그럼 코스피도 바이오 쪽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꼭 조정을 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뭐 그다음 바이오 이렇게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장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좀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도 있고 또 그게 이제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좌지우지하는데 자, 왜 트럼프가 이렇게 강도 높게 관세를 부과할까요? 자, 멕시코, 캐나다 25% 관세, 중국은 10% 추가 관세 3월 4일 날 딱 특정해가지고 너희 세 국가만 죽일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바로 지금 이 관세 부과는 펜타닐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 시장이 이제 관세 강공책에 면역이 생겼는데 빅테크 기업 실적도 안 좋고 3월 4일 날 10% 관세를 때리겠다 예정대로 요거 때문에 그랬는데 그건 합성 마약 펜타닐 때문이다. 펜타닐이 미 사회를 좀먹고 있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좀비처럼 이렇게 걸어가고 이런 거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이제 원료의약품은 중국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중국에서 원료의약품을 수출을 하고 멕시코나 이쪽에서 이걸 제조를 해서 이제 미국에 딱 갖다 대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오죠. 자, 그렇게 돼서 시장이 충격을 받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충격의 여지는 있냐? 있죠. 어떤 게 있어요? 중국의 반격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중국은 WTO에 제소를 하고 또 서로 죽자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안 쪽에서 새 전고체 화학 물질에 대해서 수출 품목에 통제를 하고 조금 더 이 부분을 이제 강도 높게 좀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가만히 맞고만 있으면 바보잖아요. 한 대 때리려고 하겠죠. 뭐예요? 코로나. 자, 코로나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겠죠. 지난번에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던 우한 지역에서 새로운 코로나가 발생했다. 그게 사람한테도 전이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요건 이제 하는 거죠. 지난번에 힘들었었지. 우리도 힘들고 너희도 힘들었는데 만약에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이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면 또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제발 너무 강도 높게 하지 마.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좋아. 원료의약품은 미국에서 생산해내.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고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조금 튀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이제 발동이 제대로 안 걸렸는데 향후에 시차를 두면서 한번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이 거세지게 되면 이 부분도 조금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이제 중국이 큰 소리를 치는 이유는 있어요. 과거에는 전 세계의 공장,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세계 공장 역할을 자처했고 많이 컸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달러를 많이 벌었고 이제 미국의 외환 시장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 4조 달러 벌어서 지금 달러를 비축해 놨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첨단 산업, 중국 제조 2025라는 것을 발족을 시켜서 첨단 산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이런 부분 플러스 해군력이 엄청 규모가 커졌어요. 그래서 규모면에서는 미국을 능가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미국이 저 가만히 놔두게 되면 안 되겠다. 대만 먹고 태평양을 통해서 우리 서부 본토를 때릴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국 너희 군항 건조 능력 뛰어나니 우리를 좀 도와다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이제 조선업들이 강세를 보인 거죠.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제 펜타닐 때문에 그랬는데 과거에 보면 중국도 당했었잖아요. 청나라 시대 때 영국에서 마약이 유통이 됐었고 그것 때문에 미국도 도와준다고 들어와서 오히려 이제 좀 도우는 역할을 했었던 이런 이제 안 좋은 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당한 건 갚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펜타닐을 이제 잘 유통이 되게끔 만드는 이런 치밀한 수도 보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흐름 때문에 최근에 안 좋아졌죠. 시장 흐름이.
그리고 관세 부과, 그다음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이 제대로 오롯이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을 줄여야죠. 외국인 기관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안 좋아지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반도체 끝났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엔비디아 실적 전망치가 컸는데 제대로 반영을 못 시켰다. 그렇다면 반도체 대형주들이나 하드웨어 부분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약화되겠죠. 그렇다고 끝이냐? 그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블랙엘 칩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랙엘 칩에 대한 기대감인데, 블랙엘 칩,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블랙엘 칩에 대한 매출은 어느 정도 발생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젠슨항은 이제 블랙엘 칩에 대해서 좀 더 성공을 자신하겠죠. 그래서 1분기까지는 이 블랙엘 칩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이고, 그 이후에 또 블랙엘 울트라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 HBM의 강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미소를 지어야 되는데 미소 지을 수 없죠. 지금은 관세 부과나 중국 규제 우려감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중국을 거쳐서 많이 미국에다 물건을 팔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그 규제를 하게 되면 시향 공장이나 기타 현지 법인에서 좀 불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주로 끝났냐? 그건 아니고요. 지난 이제 금요일 날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주도 튀어 올라갔죠. 그럼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갈 텐데 유리기판이나 액침냉과 관련주들이 좀 튀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결국에는 이제 블랙엘로 승부를 볼 거예요. 자, 그럼 블랙엘은 발열 문제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무 머리를 많이 쓰면 머리에 열이 나듯이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고성능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회전 속도도 빨라지고. 그래서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유리기판, 액침냉각, 실리콘 포토닉스 이런 거라 있죠. 근데 실리콘 포토닉스는 시차를 두면서 이제 올라갈 것이고, 유리기판이나 액침냉각 관련주들이 좋다. 근데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강하게 튀어 올라갔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게 뭐예요? 지난주에 액침냉각 관련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액침냉각 관련주가 뭐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쪽이다. 자, 그렇다면 액침냉각이라는 게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면 머리에 열나듯이 그런 것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규모는 점점 커지고 ESS나 아니면 전기차 배터리 이런 산업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럼 이제 액침냉각이 좀 궁금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액침냉각은 액체에다 침전을 시켜서 요걸 식히는 것이다. 라면 먹는 것하고 똑같다. 라면 면발 뜨거운 거 먹으려면 힘드니까 우리가 입김으로, 더 온도가 낮은 입김으로 온도를 떨어뜨리는 게 공냉식이고, 수냉식은 라면 면발 물에 담가 가지고 다시 양념해서 먹는 게 바로 비빔면. 이런 거 만들려면 요게 이제 수냉식이라. 그래서 요거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냉각유에다가 담근다는 이야기죠. 대신 이제 냉각유에는 뭐 전기도 안 통해야 되고, 또 이 기능에 전혀 지장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흐름 때문에 저는 지난주에 이제 한국에서 엔비디아의 어떤 러브콜을 받는 파트너사들이 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은 상장이 안 됐고 앞으로 이쪽 시장이 크게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련주를 봐야 된다. 근데 이 관련주는 이렇게 많더라. 근데 이 관련주 중에서 어떤 게 튀어 올라갈 수 있느냐? 정유사들보다는 주로 이쪽에서 강점을 갖는 기업들이 튀어 올라가겠죠. 삼성공조를 이제 말씀드렸고, 삼성공조가 주고 나머지 이제 같이 움직이는 그런 건데, 조금 테마 형성이 생각보다는 좀 약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걸 말씀을 드렸고, 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요걸 진행을 해줬는데, 요 리포트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리포트가 빠졌는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또 당일날도 공략하고 그 전에 미리 선점하고, 그렇게 해서 급등이 나서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이런 기업을 토했죠. 저는 이제 이쪽에서 팔아줬죠. 항상 단기간에도 테마가 형성이 되면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요걸 하면 짜릿하게 상한가 때리고 그 다음날 급등 나왔으니까 합치면 얼마예요? 한
50 몇 퍼센트 되겠죠. 요 일주일간. 근데 적어도 우리는 여기서 뭐 5%만 먹어도 어디냐. 이런 마음으로 단기는 접근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죠. 자, 아무튼 제가 잘 최근에 이제 한 섹터씩 해가지고 잘 찍어드려가지고 그 섹터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다. 자, 그럼 이제 유리기판이라도 가만히 있겠냐. 너만 잘 나가, 나도 잘 나갈게 해가지고 한빌레이저나 태성이나 이런 종목들이 또 치고 올라가겠죠. 어쨌든 이 유리기판은 삼성이 미는 그런 섹터죠. 그래서 저는 요걸 이제 바닥에서부터 유리기판 액심 냉각이다. 그래서 액심 냉각은 생각보다는 조금 느리게 움직였었죠. 근데 필옵틱스는 한 시세가 한 100% 이상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태성은 이제 요거죠.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한번 해드리는 요날. 요게 기술이죠. 요날 제시해드리고 또 중간에도 제시해드리고 해가지고 이제 전고점까지는 치고 올라간다. 그럼 요 정도에서 올라가도 꽤 수익률이 높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는 대형주도 좋지만 오히려 스몰캡, 그 중에서 블루에겔과 관계가 있는 액심 냉각이나 또는 유리기판 관련주가 또는 기타 이제 스몰캡들의 움직임이 좋다라는 이야기죠. 2차 전지는 어떨까요? 자, 2차 전지 관련주들 지난 금요일 날 좀 급락을 했었죠. 좀 죄송합니다. 2차 전지를 보유하신 분들께 좀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계속 몇 달 동안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차 전지는 괜히 들어가게 되면 비자발적인 중기 투자가 되고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형국이 될 것이다. 근데 코스피 이전을 하려고 했다가 상장을 취소했다는 이야기죠. 괜히 잘 나가는 애들하고 들어가 봐야 우리가 뭐 중위권 학교로 갈 거 뭐 서강대를 갔다. 그래서 서강대 공부도 많이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괜히 힘드니 그냥 이쪽에 있을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요 미국의 어떤 보조금 폐지 문제 이런 부분에 타격이 더 있겠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바닥이라고 좋은 거 아니죠. 저는 절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혹시 그 먹다가 상에 떨어지는 음식 먹습니까? 저는 안 먹어요. 바닥에 떨어지니까 절대 안 먹죠. 어떤 분은 3초 안에 빨리 주워 먹으면 세균이 감염이 안 되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안 먹습니다. 조금이라도 상한 거 있거나 유효기간 지난 건 안 먹으려고요. 근데 뭐 유효기간, 유통기간이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하는데, 저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는 썩은 고기를 먹지 말자 이런 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거 싸다고 해서 안 좋다. 싼 건 비지떡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것만 먹어도 시원찮다. 그래서 오히려 반등을 이용해서 물량을 털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저는 제발 투자자분들이 상위에 떨어진 음식이라도 먹지를 말자. 그냥 항상 좋고 신선한 것만 먹자. 조금이라도 상한 것 같다. 먹지 말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2차 전지 안 좋아요. 어떤 섹터를 해야 될까요? 바이오. 바이오가 날아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 그럼 바이오는 의약품 쪽에 트럼프가 25% 관세 부과한다고 했잖냐. 이걸 투자해. 그럴 수 있죠. 다만 트럼프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자, 미국의 공장을 지으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자, 근데 미국의 공장을 짓게 되면 이거 4년 안에 트럼프 임기 안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우리 국내 기업들은 버티는 걸 기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관세 안 냈는데 무슨 4년 내에 승부도 안 할 것 같은데 뭐 관세를 걱정해서 투자를 해. 요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FTA 승인을 얻는데 2년, 그리고 추가로 설비를 건립하고 또 생산 승인까지 하는데 2년, 도합 4년이 소요되니까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이 투자 안 하는 기업은 공략을 안 해야죠. 투자 안 하는데 좋게 주가가 올라가겠습니까? 모멘텀이. 적어도 이전에 대한 액션을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바이오를 볼 때 대형주들은 현지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거나 또는 현지 뭐 조인트 벤처든 아니면 어디를 인수를 하든 생산 거점을 마련하려고 하는 기업들, 그런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보는 게 좋다. 추가적으로 신약 허가에 대한 기대감 또는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보는 게 좋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대세가 떠오를 수 있는 게 뭐냐? 셀트리온.
그동안에는 왕좌의 자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넘겨졌죠. 그렇지만 제2의 도약기, 제3의 도약기, 처음에 도약했다가 제2의 도약했다가 충분히 쉬었다가 제3의 도약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걸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무료 지속적으로 무료 공개 방송 TV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실적 발표할 때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매출은 3조 5천억을 발생시켰죠. 자, 특히나 램시마 정맥주사가 연간 매출 1조 2천 몇백억 이렇게 나타난 거죠.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됐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128년 역사상 첫 바이오시밀러가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으로 탄생을 했다. 요거 가지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이오시밀러 기업이잖아요. 램시마, 트룩스마, 허즈마 삼각편대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여러 가지 추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품목허가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업 경쟁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주주환원 정책을 했어요. 왜 했을까요? 외국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요거 이제 외국인들이 사고 주주환원 정책 하면 주가는 튀어 올라갈 수 있죠. 자, 그리고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장착하자. CDMO 법인을 설립을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힘들지만 열심히 쫓아가 보겠다. 그리고 돈 되는 건 다 하겠다. SC제형, 또 ADC, 또 이종황체를 넘어서 다종황체까지. 약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죠. 근데 왜 안 올라갔어? 의도적으로 안 올라갔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도 목요일 날도 확 뺐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과거 이 녀석을 상대해 본 경험이 있다. 그래서 16만 원대, 15만 원대 몇 년 전에 상대했는데 얘 흔들고 간다. 그러니까 흔드니까 흔들면 저점 매수 기회다.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요 흔들고 나서 HLB가 강하게 튀어 올라갔거든요. 이번 주에. 그릇처럼 양봉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아니 그렇게 치고 올라가면 좋다. 그래서 저는 이때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좋다. 이런 전략을 가졌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짱대 양봉을 뽑아 올렸습니다. 이제 하루 이틀 숨고르기 나왔죠. 바로 가든 쉬었다 가든 아무튼 좋은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지금은 소형주들이 잘 안 움직여요. 반도체는 스몰캡을 봐야 되겠지만 바이오는 대형주를 보는 게 맞죠. 그리고 HLB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HLB는 앞으로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때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이제 팔아줘야죠. 그래서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의 켈렐리주맙 이제 이게 간암 치료의 1차 치료제로 이제 승인을 요청을 했었죠. 근데 대중국 압박 전략에 따라서 항서제약의 꼬투리를 잡아서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통과를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통과가 이제 될 개연성이 높죠.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띄우려고 하겠죠. 어떻게든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허가 내달라. 그래서 HLB에서는 유럽 종합학회에서 이제 우리 요렇게 해서 간세포 치료제 효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데이터가 좋네. 좋아. 그럼 등재를 해줄게. 해가지고 발가는 곳에 이제 등재가 됐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제 FTA는 승인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다음 달 20일까지. 그럼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올라가면 되잖아요. 자, 우리는 항상 순진하게 주식시장에 접근하지 말자고요. 자, 순진해가지고 어떻게 주식으로 돈을 법니까? 항상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그리고 남들이 열광할 때 던져주고 요렇게 이제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깨에는 대체적으로 대중국 압박 전략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문제가 마무리가 없었고 또 HLB 미국 자회사 엘레바도 실사를 조기에 종료했다. 그래서 지득된 사항이 좀 경미했기 때문에 승인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치고 올라가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요걸 좀 최근에 리포팅을 이제 몇 번 해드렸는데 리포트가 없어요. 어떤 방송 심의나 이런 것 때문에 뭐 리포트를 빼는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여기다 리포트를 적어드리고 또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 저는 이제
오늘은 가는 날이다. 그래서 보합선에서 1%대에서 매수를 이제 리포팅을 해드렸고, 또 올라가서 고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찔끔 좀 차익 실현해도 된다. 그래서 차익 실현해드리고.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내가 사면 꼭지, 내가 팔면 바닥 이런 걸 경험하시는데, 저는 거의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면 바닥, 내가 팔면 꼭지. 그래서 이런 전략을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 주에 치고 올라갈 종목을 이번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신약 허가 이것도 있지만 1조 원 이상의 기술 이전을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한국에서 매년 1조 원 이상의 기술 이전을 했던 그런 겁니다. 뭐 리가캠 바이오, HK 이노엔, ABL 바이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올해도 5천억 이상 4개를 했네요. 그래서 한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자, 그럼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게 있냐? 여기에 보면 많이 그 기업들이 이제 많죠. 그래서 이 기업들 중에서 저는 올해 1조 이상, 1조 이상의 어떤 대규모 기술 이전이 나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올라갈까요? 자, 여기서는 좀 시간 관계상 지금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무료 공개 방송에 오시면 또 제가 여기 중에서 앞으로 좋은 종목들,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지수가 약세기고 테마도 굵직한 테마들이 쉬어간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까요? 자, 바이오, 중대형주, 반도체는 스몰캡들, 유리기파이나 엑신냉각 이런 종목들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이제 약간 등락이 있죠. 어차피 그 우크라이나 재건은 시작이 될 것이고, 다만 이제 어떤 유시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약간 눌러줬다가 다시 재정비를 해서 또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항상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요걸 하면 되고, 중국에 양해가 있습니다. 중국 수혜주들 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시장이 안 올라갈 때는 그 악성 매물이 없는 이 새내기주들이 강하게 튀어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전략을 드렸어요. 근데 돈을 버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번 주에 돈을 벌 수 없을까요? 오히려 이런 때가 저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거 치고 올라갈 때 이거 쫓아가서 수익 내는 거, 이건 할 수 있어요. 이건 기본이에요. 뭐 이건 삼척동자도 다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은 안 좋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안 좋을 때 수익을 낼 수 있어야만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도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다음 주에도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알테오젠, 지금 1000%를 넘어섰다가 약간 눌러줬는데 지금 한 880 정도 되죠. 그리고 3000당도 한 250까지 올라갔다 한 200% 정도 상승하고 있고, 제2의 알테오전 해서 지금 200% 못 갔다가 한 170 갔다가 약간 눌러줬는데, 뭐 투자자들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수익률에 이렇게 해서 베팅을 했죠. 그리고 제3의 알테오젠까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봄에 너무 기대가 됩니다. 누가 주식이 어렵다고 할까요? 내가 자꾸 뭘 안 팔고 자꾸 안 좋은 종목을 반등을 따먹기 위해서 들어가기 때문인데, 이렇게 대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을 선정한다면 시장 흐름과 무관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투자한테 물어보세요.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지금 사서 바로 올라가는 거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 당장 오늘 매수해서 수익을 짭짤하게 볼 수 있는 요걸 이제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방법은 저는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해드립니다. 제가 직접 리포트를 작성해서 이렇게 해드리는데, 여기서 우리가 5%만 수익을 내자. 리포트 종목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도 많은데, 요걸 이제 미리 주말에 여기에서 특정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무료 공개 방송에서 다 퍼져요. 다 찍어드리고 말씀드립니다. 무료니까 꼭 오세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저희 고객들에게도 찍어서 이제 공략을 해드리는데,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하루에 5%만 수익을 내도 한 달이면 더블 시세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종목을 못 잡거나 아니면 물려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 들고 있기만 한단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고 시장 흐름에 맞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번 주에 제가
TV에서도 액심 냉각이다. 그리고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액심 냉각 삼성 공조가 제일 좋다. 가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리포팅도 해드렸고 또 리포팅 해드려가지고 올라가면 무조건 팔아야죠. 차익 실현을 해줘야죠. 그래서 고점에서 급등이 나와서 딱 매도를 사인을 좀 문자로 드렸더니 그때가 고점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대동기어나 이건 바닥에서도 해드렸고 이번 주에 또 요날 해서 할 때마다 이제 급등을 했는데 요때 바닥에서 스타트하는 지점 그리고 또 세게 올라가는 지점 여기서 해드렸는데 이제 좀 주는 수익은 꼭꼭 챙겨줘야죠. 그래서 올라가면 차익 실현 문자를 보내드리고 또 올라가면 차익 실현 문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5%만 수익이 내도 좋은데 30%, 40%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일주일 만에 짭짤하잖아요. 요런 매매를 해서 좀 집중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자 양해가 열린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뭐 한한령 해제 안 돼도 돼요. 항상 우리는 순진하게 주식 투자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기대감, 모멘텀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가장 안전하게 올라갈 때 따라가면 물리니까 이때는 거리도 없고 불기둥이 발생하면 하루 쉬었다 그 다음날 매수하면 치고 올라가죠. 그럼 이런 것도 한 30~40%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죠. 이런 매매를 하시면 좋고 또 로봇주가 이제 현대차, 삼성 서로 협력한다. 그러면 로봇하고 이런 게 올라갈 때 우리는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안정된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클로봇을 이제 한번 해드렸는데 아침에 9시 3분, 6분 이때 이제 매수를 하면 단기로 10% 정도는 기본으로 나오죠. 근데 저는 사실은 뭐 10% 이하는 수익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단기 매매를 하면서 뭐 5%, 3% 이런 먹기를 하는 것 같은데 좀 안정된 자리에서 치고 올라가는 이런 게 좋은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뭡니까?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이런 게 좋죠. HLB가 그런 종목이죠. 자, HLB가 딱 불기둥이 발생하고 하루 쉬었다 다음날 매수했어요. 근데 항상 시장에 폭락이 나왔을 때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주의하시는 게 좋죠. 장 후반에 매수를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날 폭락이 나올 수도 있죠. 미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침에 매수하는 게 기본이란 말이죠. 아침에 보합 1%에서 매수해. 당일날 16%까지 치고 올라가. 그럼 얼마입니까? 하루에 16%. 자, 여기서 우리가 한 종목에 몇 퍼센트 수익 내는 게 필요해요? 5%만 내면 된단 말이에요. 2월달 한 달 통계를 해보니까 16% 이상이 종목당 평균 수익률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3분의 1만 먹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는 수익만 챙겨진다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성공하느냐? 짱대 양봉이 나올 때 이제 옷에다 손에 땀을 닦고 클릭을 준비해야죠. 그래서 급등하면 가볍게 차익 실현을 하면 되는 거죠.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전 매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HLB도 그렇고 HLB 제약도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가심으로 금요일 날 또 3A 로직스로 해서 한 10%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렇게 새내기 주들의 움직임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내기 주들 뭐 아스테라시스나 온코크루스 이런 것들은 뭐 80%, 100%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 하면서 로봇이 움직일 때는 유일 로보틱스나 이런 것들 그리고 항상 상한가 치면 그 다음날은 무조건 10% 이상이면 매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액침 냉각 좀 바닥에서 사서 10% 이렇게 치고 올라가다 보면 뭐 200, 300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뭐 심지어는 뭐 한 700% 이상 올라가는 종목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시장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돈은 당장 벌 수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전략이나 종목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꼭 참가하셔가지고 좋은 전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